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탁월한 리더들은 취미가 다를까? 1000명에 가까운 리더들을 이제 군집 분석이라는 걸 해요. 군집 분석은 뭐냐면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 만들어주고,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주는 거죠. 총 5개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이제 탁월한 리더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한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점이 다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탁월한 리더 집단에서 보이는 취미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보이는 취미와 좀 다른 겁니다. 2가지가 달랐는데, 첫 번째는 탁월한 리더 집단에서는 수집벽이 느껴지는 취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를 딱 빠지면 그 끝을 보려 하는 그런 취미들이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런 패턴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굉장히 두드러진 특성이었는데요. 탁월한 리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역사를 공부한다가 5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 역사를 공부한다가 5배가 많이 나왔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탁월한 리더 집단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조직의 미래, 조직의 방향성을 제대로 짚어내는 측면에서 역량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선견력이 상당히 발달하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분들의 취미가, 평소에 하셨던 취미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특정한 패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를 자꾸 유추하려는 그런 것들이 취미를 통해서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도 탁월한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세종대왕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과거에 그대로 일어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 2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던 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신하들이 다 불같이 일어나서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세종 26년 2월 달에 보면 최만리, 정창손 등의 6명의 아주 유명한 신하들이 상소문을 씁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하면 안 되는 이유를 6개조로 딱 써서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세종대왕이 그걸 읽고 나서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의 신하를 다 그 즉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세종대왕께서 정확히 정찬손을 딱 찝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찬손, 너 나한테 옛날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글자를 알고 상강오륜 뭐 이런 책들을 읽게 되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효녀, 효자, 충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한테 얘기했더니 너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사람은 원래 타고난 대로 행동하는 법이라서 아무리 글자를 알고 책을 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효자, 효녀, 충신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대로 그 글자를 모르던 시절과 똑같을 겁니다. 너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너 선비라는 사람이 너 왜 공자맹자를 왜 공부하냐? 선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화를 불같이 내면서 6명을 투옥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이 됐고 그날 아침이 됐어요. 세종대왕이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투옥을 시키니까 이게 언로, 그러니까 신하로부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막힐까봐 결국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정창손만 꼭 꼬집어서 정창손은 파직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친숙하죠? 오늘날 펼쳐지는 얘기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사람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리더는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 발전할 수 있냐? 발전하지 않느냐? 세종대왕께서는 심리학 용어로 보면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은 뭐냐면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념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념인 거죠. 정창선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fixed mindset입니다. 고정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타고난 대로 살아가고 행동한다. 이게 고정 이론인 겁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고정 이론을 가지고 계셨다면, 즉 백성은 타고난 대로 살아가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훈민정음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이론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백성들이 글자를 알고 책을 알게 되면 깨달아서 뭔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훈민정음을 반포하셨던 거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현업에서 다양한 리더들을 측정하고 관찰하면서 변하지 않는 리더도 분명히 계십니다. 고정 이론도 현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있죠. 관찰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려면 세종대왕과 같은 성장 이론,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정 이론을 포용하지만 성장 이론을 지향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조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왜 이런 신념을 갖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도 없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위에 북한이 있죠. 결국에는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신념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까 보면, 고정 이론보다는 성장 이론을 지향해야, 우리가 세종대왕처럼 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듯이 성장 이론을 지향해야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더십과 코칭 MBA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통찰력을 가지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